힐링가족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11월 5일 토요일 새벽 5시 10분입니다. 이렇게 모닝 브리핑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담배를 피우지 않은 지 거의 한 달이 돼갑니다. 제가 10월 8일 달력을 보니까 그날이 토요일이었어요. 10월 8일부터 피우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한 달이 돼가고 있어요. 지금은 조금 참을만 합니다. 그러니 요즘 가끔 모닝 브리핑을 이렇게 하죠. 더군다나 아주 많은 분들이 금연을 하라고 소원을 보내주셔서 제가 안 할 수가 없어요. 정말 금연에 대한 책임이 무겁습니다. 저와 함께 현재 금연 실행 중인 분들 계세요? 꼭 그분들도 성공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평생 살면서 담배를 끊겠다고 시도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들 중에 피우시는 분들 보면 담배를 금연을 하려고 시도했다가 몇 번이고 실패한 적 있으신 분들 계시죠? 저는 시도를 안 했으니까 실패조차도 해본 적이 없죠. 근데 지금 처음 시도를 해본 건데 한 방에 그냥 한 달 동안에 저는 정말 아무도 못 보시지만 단 한 대도 피우지 않았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말씀드립니다. 오늘 며칠 만에 드디어 상승했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하루 종일 강세였습니다. 다우가 1.26% 상승 32,403. 나스닥은 1.28% 상승 1475. 또 S&P 500이 1.36% 상승해서 3,770.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장 시작부터 시작해서 하루 종일 강세였습니다. 무려 4.6%나 폭등을 하다시피 했어요. 2398. 고강도 이 긴축, 앞으로 이 긴축과 경기 둔화, 이 우려로 이번 주 내내 4일 동안 계속 하락을 해갔었어요. 그랬다가 지금 5일 만에 상승폭이 아주 크게 올랐습니다. 주간 기준으로 보면 다우가 1.4% 하락이었고 S&P 500 3.4% 하락, 그 다음에 나스닥 지수는 5.7% 정도 떨어진 상태입니다. 연중으로 보면 6월 16일 날이 그때가 저점이었었어요. S&P 500 3666 기억들 하시죠? 그때 바닥을 찍고 두 달간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8월 중순까지. 그래서 저가 매수를 부지런히 하셨던 분들이 막 이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이 반전 전환이 되신 분들이 많이 속속 나오셨습니다. 지금은 겨우 이 정도지 이 하락장이 끝나고 상승장이 오게 되면요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그 폭이. 그랬다가 8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 다시 두 달간 6월의 저점보다도 더 하락의 폭을 키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10월 14일 이날을 또 저점으로 다시 상승 중에 있습니다. 연중으로 보면 지금 S&P 500이 21% 하락 중이고 또 나스닥이 34%,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41% 하락 중에 있습니다. 미국의 100년 이상의 통계적으로 보면 주가 지수는 매년 약 10% 정도씩 상승을 해왔습니다. 나스닥과 필라델피아는 지수가 더 높게 상승을 해왔죠. 그래서 미국 시장에 투자했을 때 이 합리적인 투자 수익률을 보면 10% 정도로 보면 무난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복리 효과로 인해서 장기 보유를 할수록 그 수익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빅테크주들 애플만 오늘 조금 하락했습니다. 0.19% 하락했어요. 138달러. 다른 종목들은 다들 많이 올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무려 3%대 상승했습니다. 국내에 381170 뭐죠? 번호만 알아요. 381170인가? 미국 테크 탑10. 예, 맞아요. 미국 테크 탑10이 지금 많이 떨어져서 저가까지 내려왔죠. 근데 지금 애플만 조금 떨어지고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무려 3%씩 빅테크주들이 오늘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트위터 문제, 이 논란 문제로 테슬라가 3.64% 하락했어요. 207달러. 그런데 니오 17.4% 폭등. 샤오펑 15% 폭등.
리오또 9.3%, 알리바바 7%, 바이두 9%.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이 주식들이 폭등을 하다시피 했습니다. 또 엔비디아도 5.48% 상승을 했어요. 141달러.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죠. 마이크론도 5%대. 반도체 주주들도 모두 급등을 한 상태입니다. 연중으로 보면 개별 종목 많이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했죠. 애플이 24% 하락 중이고 테슬라와 엔비디아 보면 지금 연중으로 보면 반토막이 난 상태입니다. 이 계속되는 금리 고공행진으로 경기 침체의 가능성이 뚜렷해지니까 미국의 주요 기업들이 대규모 감원 계획을 밝히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상황이에요. 페드가 지금 4차례 연속 자이언트 스텝 밟았죠. 기준금리 0.75%를. 원래 금리를 올리고 난 다음에 상황을 보고 또 올리고 상황을 보고 또 올리고 거기에 맞춰서. 근데 지금은 상황을 볼 수도 없을 정도로 지금 급하게 지금 4차례 연속적으로 올렸어요. 이렇게 급하게 올린 적이 없거든요. 이렇게 금리가 내년 5%대에 달할 것이라고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빅테크주들, 대형 기술기업들이 중심으로 구조조정이죠. 칼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입니다. 구조조정 그러면 IMF 때 생각납니다. 우리나라도. 또 33년 만에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어요. 영국 중앙은행도 역시 100년 만에 최장기 침체에 빠져들 수 있다고 우려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이 직원들에게 신규 고용을 중단한다고 통보했습니다. 또 세계 시가총액 1위죠. 애플. 연구개발, R&D, 연구개발을 제외한 모든 부서의 채용을 중단하고 내년 9월까지 이것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다음 주 11월 10일 목요일 장 열리기 1시간 전에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또 변수예요. 그동안 9.1% 최고였죠. 그 다음 8.5%, 8.3%, 8.2% 점점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 중이에요. 이번에는 지금 예측을 8%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또 서머타임 해제로 다음 주부터는 밤 10시 반이 아니라 1시간 늦춰져서 밤 11시 반에 장이 열려서 아침 5시가 아니라 6시에 마감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10월 신규 고용이 26만 1000건에 이르렀어요. 시장 전망 20만 5천 건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고용 이 증가세가 이전에 비해서 크게 둔화는 됐어요. 압박 강도는 덜할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8월과 9월에는 30만 명 안팎에 이른 바 있었거든요. 8월에 29만 2천 명, 9월에는 30만 명이 넘어갔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탄탄해요. 이 고용시장 보면. 그래서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시사하기는 했지만 금리 인상 종식에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실업률이 3.7% 나왔습니다. 시장 예상치가 3.5%였는데 전월 대비 0.2% 상승을 했어요. 시장 전망치 3.6%였는데 그보다 조금 웃돌았습니다. 그래도 역사적으로 보면 이 실업률이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지금 시간당 평균 임금이 전년 동월 대비 4.7% 상승했습니다. 아직도 이것도 높은 수치예요. 월가의 공포지수로 불립니다. VIX, 변동성지수. 9월 중순 이후에 처음으로 오늘 25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30몇씩 계속 나왔었잖아요. 달러도 약세도 보이고 있어요. 달러지수 보면 달러 인덱스 2% 가까이 내려서 110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다음 12월 15일입니다. 연준이 금리 인상폭을 좁혀서 0.5% 금리 인상에 머물 것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가 보면 기름값, 중국 봉쇄 완화 기대, 이것 때문에 미국 증시가 오른 것도 있습니다. 완화 기대에 한 달 만에 최고로 올랐어요. 유가가. 중국의 코로나 규제 완화 기대에서 유가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날 중국의 정광이라고 중국 질병예방통제센터 수석 과학자가 시티그룹이 주최한 컨퍼런스에서 현재 상황이 변하고 있으며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도 큰 변화를 겪을 것이라고 말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 검사 수를 줄이는 과정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중국 경제에 민감한 많은 시장이 유럽 많이 올랐습니다. 밤사이 중국의 경제 재개 기대에 상승을 했습니다. 미국 증시에서도 상장되어 있는 이 중국 주식들이 폭등을 하다시피 했거든요. 또 어제 말씀을 드렸듯이 중국 기업 대상 미국 회계감사 이달 중순쯤에 끝날 예정이었는데 조기 곧 종료됐어요. 그래서 긍정 결과 기대로 중국주들이 지금 급등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1%대,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4%대 급등을 했지만 유럽은 2%대 모두들 급등을 한 상태입니다. 중국의 제로 코로나 이 정책 완화 가능성에 주목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중국 정부가 제로 코로나 출구 전략 모색을 위해서 외국 사례를 지금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SNS를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 중국이 조만간 입국자에 대한 이 격리 규정을 10일에서 7일로 축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이런 소식 속에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가 어제 2%대 급등했죠. 홍콩 지수는 5%대 급등했습니다. 또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완화 가능성 이것 때문에 원유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이 기대감이 커지면서 국제 유가를 밀어 올렸습니다. 그동안 중국의 이 제로 코로나 정책이 원유 수요를 억제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였거든요. 근데 요즘 계속 올라서 유가가 92달러를 넘어선 상태입니다. 이번 주 들어서 계속 하락을 하다가 오늘 토요일 새벽이죠. 마지막 날에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감사합니다.